So many friends have become successful. Craig Fisher worked for the White House. Jason Hatfield had his own hedge fund. Billy Wursler sold his tech company at 40. What do I have? 오스트리아의 작가 알렉산더 로다는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할 기회가 부족한 까닭에 생겨난 분노. Somebody asked about you. You know, whatever happened to you. Where's Brad? I remember that guy Brad.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Dad, you having some kind of nervous breakdown or something?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네, 오늘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네. 이 영화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브래드, 왜 브래드인가? 어쩌면 이게 누굴 상징하는 이름이 아닐까? 네. 브래드 피트가 아닐까? 이 영화가 바로 플랜 B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플랜 B의 수장이 바로 브래드 피트시잖아요. 네. 제작사의 이름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플랜 B라는 게 보통 A 플랜이 실패했을 때 대체 플랜을 플랜 B라고 하는데 A 플랜보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겠다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같기도 합니다. 주로 그런 영화들을 제작을 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거에 초점 맞추고 있고요. 실제로 플랜B에서 지원하고 제작하는 영화들 보면 작품성 있는 영화, 약간 예술성을 중시한 영화들,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작가들, 감독들 혹은 배우들을 좀 중시하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순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꼭 이름이 올라오는 되게 영향력 있는 제작사가 된 거죠. 플랜 B가 선택한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79회 아카데미 수상했던 디파티드가 있고, 이외에도 머니볼, 노예 12년 같은 경우는 머니볼도 플랜 B였고. 노예 12년 같은 경우는 거의 그의 아카데미를 휩쓸다시피 했고, 셀마, 빅쇼트 연이어서 계속 만들었었고요. 제일 최근에는 이제 문라이트가 올해의 승자가 된, 그것도 플랜 B 작품이고. 옥자도 플랜 B 작품이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과 브래드 피트의 신체 사이즈의 비교가 한참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이 유명했었죠. 커요! 엄청 큰데? 아니, 얼마나? 보통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시작할 때 제작사 이름이 딱 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제작사면 믿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채널4 딱 뜨면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아마 플랜 B라는 로고가 뜨면 사람들이 괜찮은 영화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괜찮은 미스터 브래드의 한 줄 거리를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Sometimes I worry that people think of me as a failure. 백인 중산층 미국인 브래드 씨는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예고편 한 줄 거리. 네. 꼭 예고편 이렇게 끝나죠? 그는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백인 중산층 미국인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쓴 이유가 이 영화의 원제가 브래드의 상태입니다. 이 브래드 씨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상태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봤습니다. 브래드 씨가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영화인 거죠. 그렇죠. 본인도 모르는 상태.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Going off to find your college. It's my business. 중산층 중년 남성 브래드, 몸은 아들의 캠퍼스 투어에, 마음은 SNS에.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 중 하나가 브래드가 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캠퍼스 투어에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줄거리이긴 하죠. 시간상의 줄거리 이야기를 열고 닫는 거에 어떤 틀로 장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내러티브를 진행시킨 방식 이런 거는 다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이 브래드의 의식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중독, 특히 SNS의 의존도가 한국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네. 적합하게 이제 공감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영화의 출발 자체가 SNS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있지 않아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SNS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고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정보와 사연을 다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현실이 되게 비루해 보이고 좀 열등감, 열폭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시작하자마자 공감이 됐던 거는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걸로 나오잖아요. 불면증 있으시구나. 불면증이라기보다는 누우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지 않나요? 네. 누우면 약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되게 거창하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들 뭐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이 브래드가 자기 친구들의 소식들을 SNS 통해서 봤던 것들이 계속 신경이 거슬려서 그게 이제 상상이 계속 되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지금 내 위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로 한 번쯤 다 밤을 이렇게 좀 지새워 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SNS를 보고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모든 이야기를 상상하는 브래드의 근심? 그렇죠.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주요 플롯이겠죠. 기자님은 SNS 안 하시잖아요. 예쁜 걸 주로 찍으니까 너무 예쁜 거를 잘 정돈된 거 찍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약간 흐트러진 거, 망가진 거, 스냅샷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저 취향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SNS를 하지 않는데 이 영화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인공이 47살입니다. I'm 47. 제가 47살입니다. 내 얘기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잘 살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밝혀내야지. 우선 이 미스터 브래드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벤 스틸러인데 벤 스틸러의 이 역할을 보는 순간 저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Really?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같은 영화 이후로는 벤 스틸러가 어떤 의미에서 미국 중산층을 상징하는 얼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톰 행크스 같은 배우가 있고 톰 행크스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벤 스틸러라는 배우는 미국 중산층의 어떤 피로감 같은 걸 상징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벤 스틸러가 주로 했던 개그 캐릭터들을 보면 뭐 이렇게 자기가 억압당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참고 참다가 뭐 이렇게 폭발시키는 한 번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꽤 했어요. 그게 코미디 배우로서의 어떤 벤 스틸러의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그게 드라마 영역까지 옮겨오는 거죠. 분노를 꾹꾹 담았다가 대신 터뜨려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산층 남성이 갖고 있는 욕망들을 대리만족시켜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벤 스틸러가 그런 드라마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같은 영화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해가 안 돼. 미국 중산층 남자가 가슴에 꾹꾹 담길 게 뭐야? 뭐 불편한 게 없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행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돈이 있으면 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각각의 불행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안나 카리나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행복의 모습은 대략 상상할 수 있는데 불행은 가정마다 다르다고 제각각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되게 개인적인 감정인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적당히 억눌려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적이고 그래서 폭발 직전의 남자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벤 스틸러였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버전으로 타인의 어떤 삶들을 계속 상상하고 있는 이 브래드라는 남자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고 이 사람 상상이 좀 설득력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배우가 했기 때문에 이 배우가 멍한 표정으로 그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런 상상과 이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게 일단 내레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래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는데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좋은 배우죠. 네. 약간 중저음에. 약간 섹시하다는 의미에는 근육질과 목소리도 아마 포함될 거예요. 아마 키는 아니구나. 야, 두 번 죽는구나. 오 스냅.
기본적으로 이 영화 되게 재밌는 방식이 약간 내레이션이었거든요. 내레이션이 원래 되게 위험한,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서사 형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유효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내레이션 자체가 캐릭터가 되든지, 아니면 영화 전체 형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가 정확하게 그런 경우. 네. 내레이션의 영화 형식이죠. 영화가 전반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저는 그게 꽤 재밌었어요. 왜냐면 몸은 아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캠퍼스 투어를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혼자 자기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감정과 자기만의 어떤 기분에 빠져 있는 그걸 또 나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이 캐릭터의 어떤 스킬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영화의 내러티브가 지금부터 두 개로 분리돼서 갈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꽤 재밌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로 돼 있고요. 블랙 코미디일 텐데 이 영화 보고 저는 몇 군데에서 좀 빵 터졌거든요. 저는 작가님의 개그 코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 스틸러의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웃깁니다. 맞지. 와, 저기 살벌해 지금. 침대에서 이제 그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웃긴가요? 이 이상은 몰라. 정말 빵 터졌던 장면이 뭐였냐면 브래드 곤데 그런 상상을 합니다. 브래드의 상태를 보면 일단 브래드는 지금 비영리 단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행기 마일리지가 있는데 실버 등급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골드하고 플래티넘은 빨리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데 실버는 이코노미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모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미국 중산층 백인 남성인데 약간 어중간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중간 상태를 실버 등급이라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공항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항공사 직원과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침대에서 이제 그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얼굴을 손으로 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삶의 아주 디테일한 저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밤에 함께 있는 사람과 정말 근심을 얘기하다 갑자기 누가 얼굴을 치게 되는 상황에서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어떻게 웃긴가요? 이상을 몰라. 그걸 영상으로 봐서 웃긴 건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너무 디테일한 삶의 진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웃긴 것 같고요. 그런 측이면 저는 벤 스틸러의 코미디가 그렇게 썩 웃기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코미디언으로서 되게 이제 명성이 있는 배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드라마 파트가 훨씬 더 항상 좋았거든요. 벤 스틸러의 코미디가 늘 그런 걸 깔고 가요. 좋게 얘기하면 페이소스를 깔고 가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억눌린 사람의 분출, 참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보여주는 순간의 디테일들 여기서 개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는 웃기다 이게 아니고 좀 서글프다 남일 같지 않은데 웃어. 저는 정말 웃겼던 장면이 이제 그 오프닝 장면도 웃겼지만 정말 빵 터졌던 장면이 뭐였냐면 브래드 곤데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잘 사는 친구를 생각하다가 그래 그 집 애들은 다 망나니들일 거야. 우리 집 애들을 봐. 얼마나 착하게 잘 컸어. 그 집 애들은 버릇도 없고 하는데 애들이 뭐라는 거면 마약을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갑자기 탁자에 마약을 뿌려놓고 코로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브래드 상상일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극단적인 상상을 가장을 해버리는 하시죠. 순간 네. 코미디가 발생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마약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오래 본 영화 중에 정말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되게 하드코어한 개그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건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상을 할 때 웃긴데 보통 이제 대부분 톤을 낮추고 있으니까 낮추는 쪽에 좀 더 저는 이렇게 시선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웃겼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데 웃기진 않네? 라고 생각하는 개그 장면이 오프닝 초반에 그 아들이랑 처음 얘기할 때 아들이 상반신 전라로 이제 불독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네. 자아도취에 빠진. 네. 그게 약간 웃기게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장면이 나중에 벤 스틸러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소통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구나. 혹은 벤 스틸러가 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잘 모르는구나. 접근하는 방법 잘 모르는구나. 그게 어떤 디테일로 살리냐면 문을 안 닫고 가요. 문 닫으라고 했는데 Can you close my door? Yeah. Can you close the door? Yeah.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게 보여서 초반에 그게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조금 잠깐 해봤죠. 참 우리의 웃음 포인트는 다르고 느끼게 되고요. 네. 저는 그 장면 너무 심각하겠거든요. 아, 진짜요? 아빠와 아들의 어떤 공존할 수 없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비극 이런 게 떠올랐는데 아들이 등장은 웃기지 않나요? 좋죠. 안 웃겨요. 너무 슬펐는데 이 장면. 알고 봤으면 슬펐겠다. 난 울었어, 새끼야. 개그는 알 수 없네요. 네. 코미디라는 건 거리 감각에서 비롯되는 걸 텐데 브래드라는 인물은 감정이입을 할 수 없도록 딱 소격을 시킵니다. 우리 보는 사람들을.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머릿속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브래드가 하는 모든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멀어져 가지고 우리가 멀찍이 브래드를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코미디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감을 만들어서 코미디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몇몇 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 영화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런 공감의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뒀다는 거. 그걸 되게 솔직하게 다 보여준다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주제가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 감독이 이 영화를 왜 찍었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재미는 있고 의미도 있는데 내가 뭘 건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상태가 이상해지네. 그게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정확한 감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마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교훈, 정해진 결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쁜 상상을 할 필요 없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의 얘기의 패턴이 전형적인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패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 다 벗어나고 싶다는 강박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마무리는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결정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보여준다. 혹은 그거에 대한 생활거리를 많이 던져줬다. 섣불리 결론 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으니까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정돈이 안 됐다, 캐릭터가 너무 튄다, 아니면 이렇게 중구난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면 이 영화가 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가 별점 시간입니다. 괜찮아 미스터 브래드 송영원 평론가님의 별점은 몇 개일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네. 재미있다 정도? 사실 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고,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묘사들도 꽤 있거든요. 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벤 스틸러가 워낙 이런 연기를 잘 하기도 하지만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꽤 공들인 연출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SNS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SNS를 보면서 한 번쯤 자신의 과거 그리고 타인의 현재에 대해서 공상을 하게 될 텐데, 그 공상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영화로 잡아냈다는 측면에서는 꽤 재미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은?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너무 많이 보여주는 시대, 행복에 관한 원근 착시입니다. 왜 윌러 리어의 원근 착시라는 게 있는데, 네. 똑같은 길이의 도형인데 이게 이렇게 어느 쪽으로 펴져 있냐에 따라서 그쵸, 네. 길이가 달라 보이잖아요. 네. 주변 것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쟁 상대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에 관한, 행복과 불행에 관한 어떤 원근 착시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 영화 중간에 아들이 꽤 의미심장한 대사를 해요.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되게 부끄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 아무도 나중에 볼 사람들이 아니야. 아빠는 나만 신경 쓰면 돼.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대사가 직접적으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고. 이 기대로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대 늘 의미 있는 걸 준비하면 다 잘라갖고, 중간에 이렇게 녹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스고이네. 역시 연륜은 어쩔 수가 없어. 네, 별점이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에는 오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곧바로, 네, 저도 못 오르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 제가 골라온 대사는 오프닝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화 중에서 계속 브래드가 아버님,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까, 뭐 유산이 얼마나 될까,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럴 때 멜라니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닥쳐줘. 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I love you. Please shut up.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디테일인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당위전 같은 겁니다. 쓴 약을 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달콤한 걸 입히는 거죠.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닥쳐줘. 이렇게 뒤에가 방점 지키는. 그렇죠. 네, 오늘은 마이크 화이트 감독의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따뜻하고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그러니까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